어령공주입니다. 오늘 6월 22일 오전이고요.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일단 좀 다시 찍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어, 일단 뭐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볼 거고요. 도대체 오늘도 지금 우리 시장만 급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 조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무방을 지금 최근에 다시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무방 참여 신청란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요. 그 비번 받으셔서 제일 위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고 이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조금 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게 방을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VIP 방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랍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죠. 일단 어제 발표됐던 미국 경제 지표들 중에 주택 관련 지표들 어제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택 경기는 올 초부터 제가 조금 꺾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 지금 뭐 상황에서 또 조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월 이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 지수인데요. 이 시카고 연은의 국가활동 지수는 대체로 미국의 실질 GDP와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얘가 전월에 비해서도 또 크게 둔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경우에 기존에 최근에 지금 연준 위원들 하는 뭐 발언과 크게 뭐 다르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50에서 75bp 7월달 올리는 거 합당해 보인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금리를 좀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어느 정도는 내비쳐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 제법 반등이 좀 나왔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제법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글쎄요, 뭐, 데드캣 파운스 얘기도 있고, 저가 매수세 얘기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어제 반등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 몇 가지를 보면, 1차적으로 곡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도 있습니다만, 곡물가도 있잖아요.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 시장에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제 이 급락들이 좀 나왔죠. 러시아 쪽에서 밀 작황이 상당히 뭐 기록적으로 역대급으로 생산량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인도네시아 팜유 같은 경우도 수출 제한을 이제 풀 것이다,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터키가 이제 중심이 돼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유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서 사자 회담을 시행을 하겠다. 요런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 향후 한 열흘 내로, 이, 곡물 운송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이 외부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러시아가 이걸 얼마나 제대로 인정을 하고 받겠느냐 하는 그 부분의 변수는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뭐 명확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일단 뭐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또 한마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 원유 그동안 제재를 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원인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 원유가 제재를 받아서 묶인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상당 부분 수출이 되고 있고, 심지어 유럽까지도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급 부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차제해 두고라도,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를 제재는 해야 되겠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무서우니까 러시아 석유를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얘기를 꺼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원유를 운송할 때 이 선들은 다 보험을 들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보험 가입 금액의 상한선을 두자.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을 수송할 수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많은 양을, 기존의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국제 원유 가격의 이 하락을 유도하면서 러시아 석유를 계속 쓰는,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더 싼 값에 풀면서 그래서 국제유가는 안정을 시키면서 러시아의 소득이 좀 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독일 쪽에서는 그거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일단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이 국회 상원 청문회가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통합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의회에 제출한 발표가 됐는데,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어제 그 부분도 조금은 선반영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아마 미국 시장,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자리 지지만 돼줘도, 확인만 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1800 라인에다가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11,000 라인에다가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오늘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과연 눌림에서 1800까지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800까지 내려오는 게 맞기는 해요. 여기서 지지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아니면 그 중간에서 뭐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저가 매수세냐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이잖아요.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우리 시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2% 하락이잖아요. 지금 코스닥은 1.5%, 코스피는 1.5% 정도입니다만 2% 근처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멀쩡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만 또 유독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대만 살짝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째는 엊그저께 얘기가 나왔던 반도체 로스컷 문제. 로스컷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머릿속에서 계속 요즘 신용 반대 매매가 자꾸 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의 오더컷 문제. 반도체 섹터에서의 오더컷 문제가 지금 일단 이게 지금 루머 수준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요 부진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 섹터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반도체 sektor의 하락이 지금 지수 하락을 거의 다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 뭐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지금 시장 하락의 거의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더군다나 반도체 섹터는 시총까지 높으니까 그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들의 하락이 1차적으로 좀 강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 섹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만보다도 월등하게 더 밀리잖아요. 사실은 반도체 문제가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대만이 훨씬 더 많이 밀려야 합니다. 시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대만이 훨씬 더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가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한 환자 발생입니다. 외국 해외 입국자 중에 이 원숭이 두창 발병이 확인이 되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크게 낮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놓고 보면 현재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사료, 비료, 농업 섹터들인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의 원인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제 그 외에 놓고 보면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이 자금 유출, 이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들이, 그 외 아시아 시장들이 급락을 같이 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8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적은 매도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매도량에 비해 지수 하락폭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메인은 아니겠다. 물론 이게 있죠. 이거 있을 겁니다. 이제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부분. 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지금 있으니까. 현재 지금 환율 또 고점 갱신하면서 환율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지금 전체 다 섞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거 관련한 부분이라면 또 예상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이런 하락, 우리나라 지금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요. 지난 월요일 날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월요일 날 그 시장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 블랙 먼데이를 하는 가운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거의 3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반등을 좀 줬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선물 쪽에서 완전히 확 동시효과부터 시작해서 뒤집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화요일 날 우리가 반등이 조금 나왔단 말이죠.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 이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심이 워낙 약해져 있다 보니까 받치는 물량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안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전까지, 지난주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주까지 시장이 하락하게 됐었을 때 시장 전체적인 수급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뭐 반등을 기대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월요일과 오늘의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개미 눈물만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돌려내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신호가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의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이제 이전까지 하나도 없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뭐랄까요,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상황이 일단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이전과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대를 조금씩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신호들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신호들도 조금씩 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바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이 희망적인 부분도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으로는 보여지고 있다. 다만 월요일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수급 자체가 보통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이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일단 오전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